퇴계의 지혜로 노년의 품격을 세웁니다. 퇴계의 서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사람이 남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고 자식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워냈으며 친구들 사이에서도 나름의 도리를 다하며 살아왔는데 문득 돌아보니 곁이 허전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눈치를 보거나 슬며시 자리를 피합니다. 전화를 거는 횟수가 줄어들고 명절에 찾아온 자식들의 대화는 짧아만 갑니다. 이 모든 고립의 시작은 어디였을까요? 돈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당신의 성격이 모나서일까요? 아닙니다. 범인은 아주 가까운 곳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입안에 있는 혀입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말 한마디에 허망하게 무너집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신뢰의 성벽이 단 한 번의 성급한 말에 가루가 되어 흩어집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그저 옳은 말을 했을 뿐인데 왜 상대는 상처를 입었다고 말하는가? 내 조언은 진심이었는데 왜 자식들은 나를 꼰대라고 부르며 멀어지는가? 오늘 우리는 조선의 대유학자 퇴계 이황 선생이 평생을 두고 경계했던 한 문장을 마음에 새겨보려 합니다. 혀 끝에 도끼를 두지 마라. 이 서늘한 경고가 당신의 외로운 저녁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깊이 성찰해 보겠습니다. 두 명의 인물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쩌면 거울 속의 내 모습일지도 모를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는 환갑을 넘긴 김씨 어르신입니다. 그는 최근 며느리와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키우는 방식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던 김씨는 만날 때마다 한마디씩 던졌습니다. 요즘 애들은 너무 약하게 키우면 안 된다. 애 밥은 제때 먹여야 한다. 집안 꼴이 이게 뭐냐? 김씨의 말은 구구절절 옳았습니다. 육아 경험도 풍부했고 며느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어느 날부터 명절에도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오지 않았습니다. 김씨는 억울합니다. 내가 틀린 말을 했느냐며 큰 소리를 칩니다. 하지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말은 내용의 옳음만으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은 며느리에게 조언이 아니라 자신의 무능을 꾸짖는 도끼날이 되어 가슴에 박혔습니다. 두 번째는 친구들 모임에서 점점 입지가 좁아지는 박씨 어르신입니다. 박씨는 아는 것이 많고 시사상식에 밝습니다. 친구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면 언제나 결론을 내리는 쪽은 박씨였습니다. 친구가 사업 고민을 하면 해결책을 제시했고 건강 걱정을 하면 생활 습관을 타박했습니다. 박 씨는 친구를 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이제 박 씨가 나타나면 말을 아낍니다. 박 씨의 정답지 같은 말들이 자신들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조언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친구들은 비난을 받았다고 느꼈습니다. 이 두 사례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나는 틀린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확신입니다. 그러나 인간관계에서의 진실은 논리의 영역이 아니라 감정의 영역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상대의 마음 문이 닫혀 있다면 그 말은 흉기가 되어 돌아올 뿐입니다. 여러분의 말은 상대의 마음을 여는 열쇠였습니까? 아니면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도끼였습니까? 조선의 선비 퇴계 이황은 평생을 겸손과 절제로 사신 분입니다. 그가 제자들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강조했던 덕목 중 하나가 바로 근언입니다. 여기서 그는 삼가다, 조심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는 말입니다. 즉
말을 삼가는 것이 수양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가르침입니다. 퇴계 선생은 왜 그토록 말의 무게를 강조했을까요? 그는 말이야말로 그 사람의 인격이 밖으로 새어나오는 통로라고 보았습니다. 아무리 마음속에 깊은 학문을 쌓아도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이 거칠고 경솔하면 그 학문은 죽은 것과 다름없다고 여겼습니다. 많은 사람이 논어의 가르침을 오해하곤 합니다. 군자는 말보다 행동이 앞서야 한다는 말을 그저 말을 적게 하라는 뜻으로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퇴계가 해석한 근원의 본질은 더 깊습니다. 말은 내용보다 때와 자리가 먼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내 말을 들을 준비가 되었는가? 지금 이 장소가 내 생각을 전하기에 적절한가? 내 말이 상대의 자존감을 꺾지는 않는가? 이것을 살피는 것이 바로 삼가는 마음입니다. 퇴계 선생은 편지를 쓸 때조차 상대가 혹여나 기분 상할까봐 몇 번을 고쳐 썼다고 합니다.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그가 무엇이 두려워 그토록 말을 아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의 파괴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니어의 삶에서 철학이란 멀리 있는 학문이 아닙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가슴에 꽃이 될지 가시가 될지를 살피는 것, 그것이 가장 고귀한 철학의 실천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기 전 퇴계 선생처럼 그 말의 무게를 미리 달아보셨습니까? 혀 끝에 도끼를 두지 마라. 이 비유를 곰곰이 씹어 보십시오. 도끼는 나무를 찍어 넘기는 도구입니다. 한번 내리친 도끼 자국은 나무가 살아있는 한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 껍질이 덮여도 속살에는 그 흉터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말도 이와 같습니다. 화가 나서 던진 말, 내 우월함을 증명하려고 내뱉은 무시의 말, 자식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후벼 파낸 질책의 말들, 그 말들은 상대의 가슴에 깊은 도끼 자국을 남깁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그 상처가 아물 것이라고 믿는 것은 착각입니다. 몸의 상처는 약을 바르면 낫지만 말의 상처는 영혼에 각인됩니다. 특히 노년의 말은 더 무겁고 날카롭습니다. 인생의 선배로서 부모로서 던지는 말은 상대에게 거부할 수 없는 권위의 무게를 싣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말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수 있지만 어르신의 말은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선고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지난 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자식에게 던졌던 그 서운한 말들은 정말 사랑이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식에 대한 화풀이였습니까? 친구에게 건넸던 그 날카로운 충고는 진심 어린 걱정이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너보다 더 잘 안다는 자존심의 발로였습니까? 대화 중에 상대의 말을 끊고 내 의견을 관철하려 했던 것은 소통을 위해서였습니까? 아니면 상대를 지배하기 위해서였습니까? 우리는 흔히 내가 솔직해서 그렇다라거나 뒤끝이 없어서 그렇다라며 자신의 거친 화법을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책임한 변명일 뿐입니다. 뒤끝이 없다는 말은 본인은 시원하게 배설하듯 말했지만 그 오물은 고스란히 상대가 뒤집어 썼다는 뜻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혀 끝에 놓인 그 도끼가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하나둘씩 베어 넘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들이 당신 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을 도끼로 밀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처절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관계의 외로움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혀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퇴계 선생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도끼를 내려놓고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노년의 품격은 화려한 옷차림이나 재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정제된 말에서 옵니다.
다음 세 가지를 오늘부터 삶의 원칙으로 삼아 보십시오. 첫째, 3초 멈춤의 법칙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혹은 상대의 잘못이 눈에 들어올 때 즉시 입을 열지 마십시오. 속으로 하나, 둘, 셋을 세며 숨을 고르십시오. 화가 난 상태에서 나가는 첫 문장은 100이면 100 도끼날입니다. 3초를 참으면 뇌는 감정의 영역에서 이성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이 짧은 멈춤이 당신의 관계를 구원할 것입니다. 지금 내 기분이 이렇구나라고 스스로를 먼저 다독인 후에 말을 시작하십시오. 둘째, 단정 짓는 문장을 질문으로 바꾸십시오.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내 말대로 해라와 같은 단정적인 말투는 상대를 방어적으로 만듭니다. 대신 이렇게 물으십시오. 그때 어떤 마음이었니?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니? 질문은 상대를 존중한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비록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질문을 통해 상대의 공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조언은 상대가 청할 때 하는 것이며 그 전까지는 그저 들어주는 질문자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하루 한 번 침묵의 시간을 연습하십시오. 모임에 가거나 가족을 만났을 때 단 한 번이라도 내 의견을 내지 않고 끝까지 듣기만 해보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경험이 많기에 늘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지혜는 말을 보태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내어주는 데 있습니다. 그랬구나, 참 힘들었겠네라는 짧은 맞장구만으로 충분합니다. 침묵은 무능함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담아내는 가장 넓은 그릇입니다. 이 실천들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평생을 살아온 습관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이 훈련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의 평안과 고귀함을 위한 길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과의 따뜻한 연결일 것입니다. 그 연결을 유지하는 힘은 대단한 지식이나 돈이 아닙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를 조심하는 마음, 즉 근원의 태도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은 말했습니다. 성인이 되기는 어려워도 말을 삼가는 것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도끼 대신 따뜻한 손길 같은 말을 건넬 수는 있습니다. 혀를 다스리는 자가 인생을 다스립니다. 조용히 자신을 닫고 말의 무게를 견디며 침묵의 깊이를 아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그 향기가 짙어집니다. 그런 사람 곁에는 억지로 부르지 않아도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가 가진 온기를 나누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내가 뱉은 말들을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의 가슴에 생채기를 내지는 않았는지, 내 고집을 세우느라 소중한 마음을 놓치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도끼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배려와 경청을 채우기로 다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홀로 걷는 길 같아 보여도 우리가 말을 바꾸는 순간 세상은 우리에게 다시 손을 내밀 것입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성찰해 나가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맑게 닦아줄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온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말이나 혹은 후회되는 말 한마디가 있다면 마음속으로 가만히 시선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침묵이 가장 아름다운 대화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